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2월 18일인데요. 제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요즘 며칠 잠이 잘 안 옵니다. 지금은 새벽 1시 10분이고요. 왜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잠을 못 잔다고 하느냐? 제가 올해 75입니다. 장수 세월이니까 나는 젊은 놈이에요.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이 들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보다는 그 집안 한 10년 연장자입니다. 왜 잠을 못 잤느냐? 이 뉴스가 사람을 요즘 잠을 못 자게 해요. 우리야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손들이 사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왜 잠을 못 자느냐? 나라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대통령이 선거가 이제 3월 9일이니까 오늘 21일 남았다든가 20일 남았다든가. 우리나라가요 잘 자라고 있지만 잘 못 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부러진 게 아니라 나무로 비유하면 속이 썩은, 둥치가 썩은 그런 걱정되는 분야가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신문사에서 사설을 20여 년 가까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설을 쓰기 위해 나는 정치학이 전공이 아니에요. 법이 전공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법전이나 서적이나 정치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 젊어서의 직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거 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불교로 말하면 불경이고 기독교로 말하면은 성경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성경이라고 제가 쓴 책이라서 이렇게 말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책 선전하려고 나온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선전한다고 이 책이 뭐 더 팔리겠습니까? 이게 5권짜리 책입니다. 5권이라면요, 이게 5권이라면 엄청납니다. 돈도 엄청 비싸요. 이게 한 세트가 16만 원이에요. 이거 사란다고 누가 사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대한민국의 민국 성경이다. 제가 붙이는 말입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속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이 길어질지 일찍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선 판국에 나라 걱정돼서요. 아이,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첫째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지식인도 아니에요. 단 저는 한국사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국사는 현대사라고 합니다. 현대사는 해방 이후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말하자면 대한제국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를 합친 말이 근현대사예요. 뭐 그 위로 올라가면 고대사, 중세사, 고려사, 조선사, 뭐 전기사, 후기사. 그런데 이 책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역사에는 근현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현대사는 익숙하죠. 근데 그건 조금 더 나누면 좋겠어요. 더 나눈다면 뭡니까? 해방 이후를 현대사라고 하거나 대한민국사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말을 바꿔서 좀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이 한국사 뭐 단군부터라고 해도 좋고 환웅부터라고 해도 좋고 단군부터 하면 5000년이요. 환웅, 삼성기, 환단고기 이때서부터 따지면 9800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체를 한국사라고 한다면은 한국사에서 뽑아낸다면은 대한민국 태동기 건국사가 있다. 그것은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건국사에는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뭐 나나 중요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중요합니다. 아니 전 세계에 중요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건국정신은 우수하고 아주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고귀한 그거는 민족정신이라고 해도 안 맞아요.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정신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그걸 왜 못 듣는가? 그걸 공부한 사람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근현대사 학자들 많아요. 서울대로부터 국공립대학에 근현대사 학자가 나는 취급도 안 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한다는 교수 박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부를 빠뜨린 게 있어요. 했어도 대한민국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책을 꽤나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게 최장편이고 제일 심층적입니다. 이 책은 그때 당시 없어지기 전에 대하 드라마 원작으로 만든 거예요. 대하 드라마가 뭐 하나 만들면 몇 천억이 드니까 그때만 해도 몇백억이면 만들었는데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책이
6년 썼어요. 그냥 이게 방 안에서 써지는 책이 아닙니다. 그 서울을 매주 밟듯 밟고 쓴 거예요. 다 가보고. 또 이 월남 선생이 미국에서 1년, 일본을 4번, 중국을 1번, 이렇게 중국을 2번이네요. 많은 외국을 다니신 분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누비고 다니면서 자료를 YMCA에서는 80권, 서울 YMCA에서는 80권,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20권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한 300권 엄청난 자료를 찾으면서 현장을 가서 쓴 책인데, 왜 이 책을 쓰느냐?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인가? 없어졌을 나라, 일제의 식민지로 끝난 나라, 이 나라가 다시 촉을 내물고 싹이 트고 씨앗이 뿌려지서 오늘에 이른 거 아닙니까? 결론을 말할 때는 안 됐지만 시초 처음과 과정과 지금을 간단히 말해 본다면요, 대한민국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정신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신이라는 게 뭐예요? 단군 정신입니까? 조선 혹은 고려, 왕건 혹은 고구려, 뭐 발해, 대조영 이런 분들의 정신입니까? 그 때마다 한국사고 세계사고 어디에나 나라가 건국되면 그 건국 대통령이라고 할지 왕이라고 할지 그분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분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하겠다. 그거까지 가면 나도 잘 모르지만 너무 길어요. 미국에는 미국 독립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미국 독립선언서에도 4개의 정신이, 큰 기둥이 4시 있어요. 독립선언서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다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는 독립선언서라는 게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미국과 한국의 독립선언서가 아주 쌍둥이 같이 너무나 그 정신이 일치합니다. 미국 독립선언서는 뭡니까? 4개로 크게 따진다면 생명권, 평등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저항권도 있습니다만, 행복추구권도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미국이 식민지를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나라예요. 식민지라는 건 뭐예요? 사람 대접 못 받은 그 나라를, 국민 대접 못 받는 그 나라를, 그걸 들고 일어난 게 독립선언서죠. 미국 독립선언서. 7월 4일 되면요, 미국 대단합니다. 나는 미국의 독립선언 기념일 7월 4일을요 2번이나 직접 가서 머물면서 봤어요. 독립선언서가 태동했던 리치몬드의 급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버지니아 의회로 썼던 게 지금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가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패트릭 헨리의 그 현장, 거기도 가서 왜 그런가 하면 독립 정신을
대한민국 정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그분들의 묘를 찾아보고 조지 워싱턴, 특히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죠. 독립선언서 초안자죠. 토마스 제퍼슨의 스승 조지 미드 선생 같은 분의 묘. 이 미국의 독립정신이 무엇이고 한국의 독립정신은 무엇인가? 독립정신, 독립선언서, 3.1 독립선언서. 근데 독립선언서가 우리나라에 다 못 찾아서 그렇지 60개가 넘습니다. 60개. 우리는 기미 3.1 독립선언서만 알죠. 제가 이 책에 적어놓은 것만 해도 22개의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선언서가 많아요. 28 독립선언서가 2월 8일이고 3.1 독립선언서는 3월 1일이다. 요렇게만 따지면은 28 독립서가 3.1 독립선언서의 어머니냐? 근데 28은 1919년이고요. 1918년에 이미 만주 노령에서 무어 독립선언서라는 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별 독립선언서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독립선언서가 많아요. 근데 3.1 독립선언서 하나만 아셔도 참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 독립선언서하고 왜 닮았습니까? 오등은차야 조선이 독립군인과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이것이 이 인간의 생존권, 존엄권, 평등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로부터 참 신기하게 똑같은데요. 이 독립정신 속에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적어요. 알고 보면 대한민국 건국정신은요 참 대단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300명 국회의원을 비롯한 뭐 장관을 겸직합니다만서도 정부 연립계 부처 장관을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의회, 뭐 광역의회, 지방자치의회 의원, 아니 교육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제가 하는 말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내 돈 내고 나라 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우리나라 건국 정신은 내 돈 내고 나라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아마 한 명도 없을걸요. 아마 들어보도 않았을 거예요. 나라 일을 하는데 왜 내가 내 돈 내고 하느냐?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고 누릴 거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할 거 해야지. 아, 이거 맞아요. 내가 월급 받았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불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우리나라 건국 정신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건국 정신이 무엇이냐? 내 돈 내고 하는 거다. 이거 정답이 50점밖에 안 됩니다. 무엇이 건국 정신이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누가 걸었을까요? 3.1 독립선언서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그 3.1 독립 민족대표로 참여한 33인 있잖아요. 그분들이요. 그거 33년에 그 서명하고 거기 참여하는 거 그
그거 다 비밀. 그런데도 그 33인을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요. 우정국, 이 통신을 참 시초가 우정총국인데, 그게 첫사람이 홍영식이죠? 그 조계사 앞에 있잖아요. 우정총국 자리. 거기가 물론 갑신정변이 일어난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우정국을 처음 세워가지고 이상재 선생이 거기에 홍영식이 협판인데, 협판은 장관이란 뜻이에요. 그 월남 선생은 인천 우정국, 뭐라고 불렀더라? 주상가 뭐 석인가 뭐 이렇게 우정총국장이 인천 우체국장이 말하자면, 홍영식은 우정총국장 협판이고, 지금 이렇게 인터넷 세월에 유튜브까지 나와 다니던 세월이 아닌데, 이월남 선생이요, 젊어서 이게 한양 서천 이거 오고 가면서 엄청나게 불편을 느낀 게 뭐냐 하면은,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걸어가면 4일치 걸리고 3일, 4일, 5일까지도 걸려요. 그걸 걸어도 받고, 이게 사람 환장하겠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 일본에 가니까 벌써 그걸 우리나라 그 우정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3.1운동 때는 그게 안 됩니다. 3.1운동을 모의할 때는 일제가 장악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소통이 안 돼요. 감시를 받아서. 그런데도 33인을 임명합니다. 거기에 내가 하겠소 하는 사람은, 이거 목숨 바쳐 재산 바쳐 이 나라를 일제에서 구해야 되겠다고 환장을 하고 그냥 가슴을 그냥 조이면서 나라 일할 때가 있으면 나요 하고 나가고 싶은데 그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나라 일하고 싶으면 나요 하고, 뭐 윤석열 후보는 뭐 이거 어퍼컷까지 뭐 이거 하대 요즘에. 내가 죽겠다고 좀 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요, 내가 그런 걸 한다고 할 것 같으면요, 금방 죽습니다. 일제의 총칼. 안 그래도 1919년 이전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안중근 사건으로부터 이미 손병희의 천도교가 독립운동을요 2번, 3번 미리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경이 바짝 곤두서 있어. 손병희 아주 뭐 요렇게 뒤다보는 사람이, 이상재 아주 그냥 현미경으로 뒤다보는 중에. 왜냐? 이상재는 독립협회에서 주강사하면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이거를 계속 이끌었던 총책이에요. 그리고 한국장 출신이고 내각 총서고 참이고 뭐 종이품이니까 정승이니까 유일한 정승급이에요. 정신급들이 뭐 민영환 같은 분들은 자결을 했습니다만 을사늑의 우리 아까운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재는 요주의 인물 1호요. 손병희 1호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야밤에 어떻게 몸을 숨기고 그 33인과 만나가지고 민족대표가 되었을까.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걸 모의한 3.1운동을 모의 비밀리에 작당이지, 요즘 나쁜 말로 하면 작당이지, 작전을 수행해서 모의한 곳이라는 것이 종로이가 서울 IMCA 그 문 앞에 돌비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3.1운동을 모의한 곳이라고 하는 돌비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시면 그게 보여요. 거기서 야밤중에 해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끌어서, 그래서 33인이 독립운동서입니까? 만민공동회라는 게 우리나라 대중집회로, 관민이 앞이죠. 물론 독립협회에서 주관했던 건데, 그때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3,000명, 2,000명, 1,000명, 엄청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때로 따지면. 그런데 최고로 많이 모였을 때가 10,000명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이상재 선생한테 늘 불만이에요. 올라온 선생은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윤치호, 이승만, 이런 사람들 데리고서 독립협회를 그렇게 만민공동회까지 하던 사람이 인지도가 있는데 왜 안 나서느냐. 그러니까 올라온 선생이 이건 아니다. 설근 들여놓으면 우리 국민만 고생한다. 그래서 천도교 손병희 선생이 주관하는 그 모임에 협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종이 1월 21일, 그러니까 3.1절이 되려면 40여일 남았어요. 40일. 3월 3일이 이제 장례익을 인산일이라고 하는데, 그 인산일을 40일 앞두고 세상을 떠니까 사람이 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이게 3.1운동의 비사가 아니라 정사입니다. 정사. 근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병희 선생이 11살 미치니까 이상재 선생은 70이에요. 그 해에. 손병희는 59세예요. 59세. 11살 밑에 11살 밑에. 독립운동 민족대표는 평균 나이가 46.8세입니다.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상재 선생이 청년운동 하던 분 아닙니까? YMCA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청년, 그 청년이란 뜻 아니에요. 영. 그 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배후에서 스승이 돼요. 지주가 돼요. 지도자로서 내가 나이가 벌써 고령이니 여러분들이 살 나라니까 청년들이, 애국 청년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래야 땀 흘려서 나라를 찾아야, 피 흘려 찾아야 나라를 잘 운영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YMCA는 이미 뭐 정치부, 교육부, 뭐 체육부, 뮤직부, 목공부, 출판부 이런 부를 일제시대니까 YMCA에서 지금 정부 부처같이 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실용 교육을 시켰어요. 그것도 구제부도 있어요. 구제부. 우리나라의 복지의 원조가 거기에요. 그래서 쌀 가져오고 콩 가져오고 그래서 돈 가져오고 걷어가지고 일제에 친일파로 넘어가는 사람들, 우선 배고파 죽는 백성, 나라를 찾으면 뭐하냐, 백성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우리나라의 그 기근구제해라고 해요. 우리나라 복지의 1호가, 물론 세종임금 때도 구휼이라고 해서 뭐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대화된 구제, 복지, 그 시초가 거기죠. 이렇게 손병희 선생하고 민족대표를 선임에 들어가는데, 그 선임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비는 어디 있으며 경비는 어디 있으며 로자또는 뭐고, 어디 저 함경도, 저 뭐 평안도, 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니면서 한양에서, 한양에 그때 인구가 많지도 않아요. 20만도 안 돼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면서 33인을 모집을 한다는 게, 글쎄요, 전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통신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걸 숨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목숨 걸고 나와서
민족 대표가 되어서 3.1운동을 고종이 돌아가신 날에 하든 언제 하든 하여튼 저 장례일에 하든 언제 하든 내가 일제 총칼에 맞아도 좋다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 그게 내 돈 내고 나라 일한 게 아니라 내 목숨 갖다 목을 걸고 나라 일을 시작을 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사예요. 이게 건국 정신입니다. 그 후에도 건국 정신은 계속 이어지죠. 신흥무관학교, 뭐 김자진 장군 다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독립군 양성하는 학교를 세워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총 사주고 그러면서 군사훈련시가 독립군을 양성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건 조금 후고 그 이전에 이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이전에도 또 있어요. 정동클럽이라는 게 있었고 구미클럽이라는 거 세계화에 눈을 뜬 사람들의 모임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죠. 지식인일 뿐만 아니라 선진 문명지에 가서 뭐 공사로 근무했다든가 뭐 이렇게 참사관으로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 모임 그런 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연구로 가는 중에 뺏긴 거 아닙니까 일제한테. 그 나라 찾기 운동을 이제 3.1 독립 운동으로부터 했는데 33인 외에 예비대표 15명 48인입니다. 48인. 그분들의 정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3.1 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상해 임시정부 가지고도 싸우잖아. 싸워. 상해 임시정부가요 처음엔 참 잘 출발했습니다.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그 파가 평안파, 기호파, 무슨 파, 서울파, 한양파, 한성파 지금 정치처럼 그것도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는 티켓 1번, 2번 순서입니다. 그 독립운동이라는 게. 내 목숨 내놓는 게 제일 죽기 마침 맞은 사람들의 자청하는 게 자원하는 게 자원병이에요. 내가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내가 독립운동에 지금 나라를 위해서는 아들도 버리고 이런 건 어디서 나오나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정신이 YMCA는 그런 정신이에요. 그 YMCA는 종교단체니까 월남 이상재 선생은 장로니까 그거 신앙으로 단련된 정신이거든요.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그 사랑이 말하자면 헛되어서 그를 돌보지 않고 나를 사랑한 사람은 그 자식까지 돌보진다는 그런 이치 그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상재 선생만 해도 사형제인데 딸도 하나 있었는데 딸은 일찍 또 죽었어요. 어려서. 그러니까 직계가 아들 딸 해서 짝짝이면 8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손자들 나오잖아요. 손자들까지 그냥 쭉 그냥 직계가 얼마나 싹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돌아볼 수가. 나라를 찾는 일을 해야 되고 민족 일을 해야 되고 YMCA는 왜 그렇게 열심을 했느냐. YMCA는 영국 YMCA 종교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YMCA는 잘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경 YMCA
그 진보조에 있거든요. 저는 거기 가서도 한 일주일 보름 이렇게 잤어요. 거가 진보조라는 데는 이 옛날에 청계천 중고 책 시장처럼 그 서점거리예요. 거기에 YMCA가 그쪽에 지금 세탁주 자리에 있다가 지금 한 20층 이렇게 15층 이렇게 올렸죠. 거기서도 자보고 했는데 동경 YMCA가 우리 서울 YMCA의 분소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서 28 독립선언서가 먼저 나왔던 거죠. 그때에 월남 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는 김구 선생은 한 20년간 임시정부 주석 수령을 하는데 그분은 참 1919년에서 26년부터 그분이 임시정부 수령을 하고 주석을 합니다. 그냥 그 많은 것을 쫓겨다니면서 좋았어요. 그렇게 좋았던 것이 파벌이 생깁니다. 파벌이 생기니까 그걸 합치려고 할 때 그걸 이제 신간회라고 합니다. 신간회는요. 그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후보가 10명인가 그렇다대 이번에 10명이 다 합치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하면 합치겠느냐? 옳다면은 합치겠다 해서 이상재 선생이 신간회 회장이 되면은 다 의견 일치가 돼서 합친 거예요. 근데 이 여론이 그때 이미 78세인데 노안이 와가지고 돌아가십니다. 회장이 돼놓고 회장 역할도 못하고 두 달인가 석 달 만에 바로 돌아가셔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입니다. 이 건국정신은 이론도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비유를 이렇게 들어도 모르겠네, 될지. 옛날에는요, 내가 기르던 돼지를 잡아서 나라 일에 바치는 겁니다. 내가 키운 돼지를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내 목숨도 바치니까. 논답 전답 다 바친 사람들. 우리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게 그냥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많은 애국지사가 2만 명인데 2만 명이면 1%인가? 0.1%인가요? 그때 한 2천만 안 됐으니까 2천만이 뭐야? 그때 2천만 안 됐어요. 이 모든 애국지사들은 가족을 등지고 고향을 등지고 요즘은 뭐 고향에 가서 뭐 텃밭이라고 해서 kit사람들하고 막 뭉치려고 근데 저쪽 표가 거치니까 저쪽에 가서 또 달개고 뭐 죽는 일에 그렇게 나설 수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일에 내 돈 나가는 일에 내 돼지 갖다 잡아서 나라에 바치는 일에 나 한 마리 더 바치겠다고 막 100마리 바치겠다고 아니 그 김자진 장군 홍성의 그 갑부 아닙니까?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 일에 쓰러 만주로 나라 고향 다 등지고 글로 가잖아요. 이혜영 선생 그 명동 성당 자리 그 부근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부형제가 다 그 만주로 가서 그게 신흥무관학교 그게 경리대학교의 전신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돼지를 서로 뜯어먹으려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나라가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월남 선생이 한 말 중에 나라가 부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되면 나라 일을 안 하고 나라의 덕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월남 선생이 양성한 제자 중에 1호가 이승만입니다. 요즘 이승만 하면은요 광복회가 싫다고 하대. 또 이승만이
가지고 싸워. 하나는 김구파, 하나는 이승만파. 월남 선생은요, 좌파 우파가 없던 세월이죠. 물론 있었어요. 있기는 친일파, 항일파 요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됐죠. 친일이 단연 우세하죠. 뭐 항일파라는 거는 1000명에 1명 정도니까 없었죠. 거의. 이렇게 양파들이 극진히 싸우면서 서로가 국가라고 하는 큰 고기 덩어리를 독차지해서 우리 식구끼리 먹으려고, 아니 어떤 후보를 특정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신만을 얘기하는 중이에요. 내 거 내놓겠다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 한 번 되면은 왜 일개 분대가 다 내 뭐 쫄개라고 하면 그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요? 내 수족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민족 대표가 되면은 내 수족이 생깁니까? 누가 나를 따라와서 가면 죽는데 그 비밀이에요, 비밀. 난 민족 대표에 들어간다는 거 비밀이에요. 이렇게 세우는 나라인데 막상 나라를 찾고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것도 나와요. 경무대 앞에 추천함이 있었어요. 나라 일을 한다는 사람이 없어. 왜? 월급 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나라 일을 하려니까 세금을 거두려도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일제가 어디 공부시켰습니까? 일제 공부 안 시켰잖아요. 36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일제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 분들을 지금 90세 넘으신 분들을 내가 몇 분을 만나거든요. 지금 스승님들 그런 분들을 내가 모시고 있어요. 들어보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을. 초등학생들도 푼 뽑고 나 퇴비 해오라 그러고 뭐 씨 불터오라 그러고 가서 밥 모내기 하고 판매러 가고 뭐 하여튼 이 착취. 초등학교 때 말이 학교지 학교가 아니라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세월 속에서 누가 내 돈 내고 나라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호응을 안 해주는 데인데 지금은 그냥 국회의원 옆에 가가지고 뭐 선거운동에 지금 각 시당 조직책들이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공천받아야 지방 수령해 먹으니까. 아니 죽는데 열심을 내라. 돈 내는데 열심을 내라. 거기 가면은 뜯어먹을 게 많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뜯어먹을 게 없는 정부를 출범시켰어요. 친일파 아니면 어쩌고 하는데 근데 친일파 아니면 한문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육이 정지됐으니까. 그러니 지부책 하나를 쓸 사람이 없고 세금을 받아올 사람이 없고 이름자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간이 되시고 글씨를 쓸 수 있고 한문을 쓸 수 있고 한글도 쓸 수 있고 그런 분이 있으면은 자원을 하든가 추천을 해서 이 함에 넣어주시오. 단 월급은 없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일본에서 해방되고 보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라가 안정되면 그때부터는 월급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가 그 인터넷에 나는 찾아가지고 다 본 거니까 여러분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철밥통이라고 최고입니다. 코로나로 지금 3년째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1원도 다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년에 5천만 원씩 원금이 날아가고 사계문을 닫고, 아니 월급 한 달만 안 나오면 공무원들 살겠어요? 공무원, 공사직원, 재벌회사, 간부, 국회의원들 월급 1원도 손해 안 받죠? 코로나라고. 국민들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아니 월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 빚으로 살잖아요. 대출 넣고, 대출 누르니까 은행만 돈을 벌고. 건국 정신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신. 대한민국 정신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미래 후손들 나라에 외국에 갖다 내도 손색 없는 건국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탑을 쌓는데 1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일지한테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 우리나라요, 무너질 이유가, 이런 말을 하면 입초사고 방정이지만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항상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핵이라는 변수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항상 중국이라는, 미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뭐가 삐끄덕 잘못되면 거기서도 소련도 있어. 어제 오늘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정부군과 반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이게 잘못되면 중국이 대번에 그거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어쩌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고. 불안불안한 국제정세라는 게요,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대통령이 우리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현직 대통령이라면 나부터 코로나 이후에 월급은 싹, 그까짓 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10,000원씩이나 돌아오겠어요? 정신이 그게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내가 국회의원이라면은, 내가 국회의장이라면은 내 말을 들을 의원이 없지. 요즘 의원들이 국회의장 뭐 엄청나게 높이 보는 줄 알아요? 저거 내가 할 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의장한다고 뭐 이렇게들 할 텐데, 다 자기가 잘났어. 나라가 잘 되는데 자기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 정치하게 원론이 뭡니까? 원론이 따먹으라는 거고 누리라는 게 아니고 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전철표 준다잖아요, 국회의원. 서구에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고급차에다가 재산 신고하는 거 뭐 최대한 줄여가지고 줄였는데도 그것이 10배를 받아주고, 내가 볼 적에는 현시가.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가 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건국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 되기 전에부터 알면 좋지만 되고 난 후에라도 알아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거 뭔 소리요? 아니 내가 갑자기 나를 지지해준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유권자들한테 나라를 위해 희생합시다 그러면 다 떠날 거 아니야? 이거 한방에 왕창 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알아라. 국회의원도 이거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장관도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후보들은 아마 못 볼 거예요. 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어요. 나부터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제 얘기할까요? 저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나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나라 세운 분들의 그 정신은 뭐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우창 신소호 선생이 지었는데요. 그분 여기 저 갑동 국립묘지에 산소 있어요. 애국주사 묘역에 거기 계셔요. 대한 원래 고려민국이냐 조선민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이래 하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지었는데 우리나라 나라 이름을 누가 지었는가도 몰라요. 우리나라가 이래요 지금. 건국정신 대한민국정신 없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이냐? 대중국이 아니고 대미국, 대영제국도 아니고 왜 대한민국이냐? 그때는요 땅넓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자라고 하는 것은 뜻이 10개는 됩니다. 한번 한문 검색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대영제국 하는 그런 큰 대자가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가 무슨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미국 대중국이지. 중국은 오히려 대중국이라고 안 써요. 우리나라는 대자를 써요. 그럼 고정인 거면 왜 대자를 썼을까요? 그때는 뛰어나다, 위대하다 할 때 대자입니다. 뭐가 뛰어납니까? 뛰어난 게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은 뭐냐? 조선에서 나중에 후손들이 중국에 멸망하고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산 사람들이 사만입니다. 그게 한민족이에요. 그게 우리 여기에 사는 사람들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은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이런 뜻이.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의 뜻은 그겁니다. 고종이 지었지만은 확정한 것을 고종이 지을 땐 대한제국이 위대하고 뛰어난 제왕의 나라예요. 근데 우창 신소고 선생이 지은 것은 위대하고 뛰어난 국민의 나라. 뭐가 뛰어나요? IQ가 세계 최고죠. 문화예술성, 독창성, 창의성 하여튼 대한민국은 뛰어난데 지도자들은 건국정신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고달퍼요. 공직자들은 그냥 배를 두드리고 이론도 손에 안 받잖아요. 30개월 동안.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왜 소상공인이 다 바가지를 써야 됩니까? 소상공인이 손해보는 거로 공무원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방역에. 이게 나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는 이거는 친일파들이 그 전에 그러던 거예요. 이득 되는 거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득 되는 거. 친일파 하면 좋잖아. 그거 간섭 안 받고 머리 좋으면 또 일본으로 데려가. 돈 있으면 또 일본으로 데려가게 돼. 왜 그런가 하면 그놈들은 그 소대장 대대장을 삼아가지고 그냥 앞잡이를 하는 거지. 우리 합제하는데 저들이 안 하고 주들의 피를 안 묻히고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을 그렇게 합제했잖아요. 이걸 거꾸로 가는 지금은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참 중요할 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학자들이 싸움을 시켜야 돼요. 내가 시동은 불은 지를 테니까 학자들이 나한테 이제 저 사람 나이는 들만큼 들어가지고 헛소리 하냐고 이건 아니다고 이렇게 대들어야 돼. 그게 자꾸 학자들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것을 제시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입법도 하고 대한민국 정신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 비슷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YMCA 실용운동, 농민운동 그런 거하고 비슷했던 거죠. 나라가 세계화, 국제화 지금은요 우리나라 안에 우물 안에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른들은 그냥 밥그릇, 두 그릇, 10그릇 차지해서 자기 좋아하는 식구들끼리나 먹으려고 이런 거 보이지 말고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두루 내
자식만 사랑하는 최하급이요. 네, 인성학당장입니다. 세종 인성학당장이 세종에 있어서 세종이기도 하지만 세종대왕의 세종입니다. 최하급이요. 그렇게 내 자식만 챙기면 내 자식 정신병자 됩니다. 두루 국민을 챙겨야 돼. 이상재 선생이 아까 얘기하다 말하는데 8명 중에 다 죽고 하나 둘 남아요. 돌아가실 때 자식을 그렇게 못 돌아봐요. 별 집안채가 없이 살다가 전세도 아니에요. 아는 분이 선생님 사시라고 줘가지고 돌아가시니까 돈을 달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참 청명결백 정말 나보다도 위기에 처한 미래 우리 국민들 후손들 살 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희생한 정신을 가르치고 몸소 행하시고 나라의 터가 되는 독립운동 독립선언서는 직접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천도교 측에 맡겼으니까 이렇게 독립운동의 지도자로 건국정신의 지주로 씨앗으로 이렇게 사신 분의 정신을 지금 꼭 필요할 때가 아닌가. 기회가 되면 다른 쪽에서 제가요 1시간씩 70시간 할 수 있어요. 70시간 할 게 있어요. 대한민국 대동계 건국사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이게 별로 하고 싶질 않아요. 이게 이런 거 하면 잘 안 통하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걸 많이 가르칩니다. 어쨌거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